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법정. 지난주 월요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 주제선택 두 번째 시간 문학법정은 네 번째입니다. 교재 7에서 10쪽을 오늘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법정 수업 PPT 자료 선생님이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PDF 자료 뽑아서 옆에 펼쳐놓고 함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미리 출력. 해당 PDF 학습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PDF 자료에 중간중간에 적어서 학교 오는 날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했던 내용들 서술하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했으면 출력해 주세요. 자, 지난 시간 여러분 어떤 상과 벌을 만들었나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서 적어봤어요. 상 가운데 하나는 친구 이야기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 주는 상. 여러분 주변엔 이런 친구 있나요? 그 친구에게 상을 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또는 따뜻한 맛있는 것 작지만 이렇게 사주는 건 어떨까요? 자, 선생님 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 상을 주고 싶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행복하듯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이 친구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또 그런 친구가 주변에 넘쳐나면 행복할 거예요. 또 크게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소통과 이해가 넘치는 세상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은요, 이런 벌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은. 스탑 5분법. 쓰레기를 버리거나 요즘 침을 뱉지는 않지만, 쓰레기를 버리면 버린 자리에서 5분간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거고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일상의 삶을 만들어 보다 성숙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상과 벌로 만들었나요? 자, 저마다 상과 벌 다 적으셨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오늘은 교과서 8쪽 법정 법률 용어 이해하기를 해볼 거예요. 8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이런 편지가 와요. 겉봉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은 교재 8쪽에 보면 귀하를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배심원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정에서 일반인이 재판 과정의 이야기를 듣고 죄인의 죄값을 정해보는 거예요. 물론 배심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만이 정할 수 있어요. 판사가 공부하셔가지고 그 법률적 지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다만 배심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서 형량을 줄여야 될 때 그럴 때 필요한 사람들이 배심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옆에 8쪽과 9쪽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원고, 피고, 피고인, 제3자, 항소소송, 선고유예, 기소, 소송, 소장 아주 많은 법률적 용어들이 11쪽까지 나와 있어요. 10쪽까지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10쪽까지. 이걸 선생님이 흐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포인트 옵션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기에 선생님 말하고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먼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살인사건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 죽어있는 피해자가 있고
살인한 가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은 조사를 하겠죠? 수사를 해서 범인의 증거를 찾아서 검거를 할 거예요. 가해자가 이제 범인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여기서 범인을 검거하고 그냥 말로 이 사람 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는 조서라는 걸 써요. 조사 보고를 하기 위한 조사 보고서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발생이 됐고 살인은 나쁜 죄이니까 죄값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값은 누가 결정하죠? 그거는 저 위에 보면 사법부 그래가지고 여기 판사가 결정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선생님 여기까지는 이렇게 여기 표시해 놨네요. 이렇게는 누가 하는 거죠? 경찰이 해요. 경찰은 조사 보고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요. 검찰엔 누가 있죠? 검사님이 계세요. 검사님. 검사는 이 자료를 보고 부족한 거는 추가 더 수사하라 그러고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라고 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이 사람은 살인죄니까 재판을 해야 되겠다. 아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재판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누가요? 검사가. 재판을 하자고 하면 검사는 공소장이라는 걸 써서 법원으로 보내요. 법원엔 어디죠? 사법부죠. 여기 법원이라고 하나 적어줄까요? 법원. 선생님이 여기 마우스로 글을 써서 아주 안 예쁘네요. 법원. 그러면 재판에 다시 한번요.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이 사람 죄 있어요. 검찰이 보고해서 이 사람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소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 재판을 신청합니다. 어디에? 법원에. 누구에게? 판사에게. 판사는 재판을 시작을 해요. 진짜 제가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해자였던 범인이 재판정에 가면 피고인이 돼요. 피고인. 그래서 피고인석에 변호인과 함께 앉죠. 우리나라의 경우엔 드라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재판을 하지 말자. 검찰이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안 될 것 같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재판을 하지 말자. 그럼 검사는 기소를 유예하거나 또는 기각이라는 걸 해요. 기소유예는 뭐냐면 이 친구가 나이가 어려요. 재판에 가서 14살이에요. 우리가 앞시간에 배웠던 촉법소년이에요. 그러면 기소유예하고 소년 보호관찰 이런 걸 보내겠죠. 또는 이 사람 제 아무리 봐도 증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괜히 판사한테 재판을 해봤자 무죄가 될 것 같고 죄인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그냥 기각을 해요. 증거가 없을 때. 왜 그러냐면 형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증거거든요. 증거. 하나 써볼게요. 증거. 미리 말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메모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검사는 여기까지 이제 검사가 하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정이 구성이 되겠죠.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검사는 죄를 밝혀서 죄값을 많이 주려고 하고 변호사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값을 적게 받으려고 하고 판사는 그걸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 대상인 피고인은 항상 중심에 있겠죠. 사법부는 검사하고 드리는 행정부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은 아는데 모르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행정부, 대통령이 중심이 된 행정부는 행정안전부, 우리나라의 경우엔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이, 법무부의 검찰청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행정부에서 해요. 사법부와 행정부는 어때요? 서로 견제를 하죠. 이게 동일시되면 죄값을 막 주거나 무죄로 처리하거나 그럴 거예요. 달리예요. 사법부는 양심에 따라서 정리. 자, 이제 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좀 전에 봤던 우리 형사사건이었죠.
사건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법률이 정한 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사건, 형사사건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하자. 소송을 누가 제기해요? 검사가 제기해요. 소송을. 여기 소송. 소송은 특정 행위가 법에 맞지 아니할 때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검사가. 재판이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절차 첫 번째예요. 소송을 안 하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기각이라고 해요. 기각. 또 그러니까 소송을 유예할 수도 있어요. 검사는 이 나이가 어리니까 유예하고 몇 년 동안 착하게 살면 재판받지 않고 그 사람을 믿을게 뭐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도 해요. 이런데 소송을 하면 검사가 재판하자고 소송을 하면 말로 판사한테 가서 막 떠들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절차에 따라서 소송 절차에 따라서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신청 문서로. 그래서 원고와 피고. 원고는 뭐 검사가 되겠죠. 검사가 재판을 시작하니까. 피고는 가해자. 그리고 소송 청구 취지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형사사건이고요. 이것과 달리 민사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소송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사소송엔 검사가 없다. 검사 X. 검사 X. 여기다 적을까요? 검사 X. 민사소송에서. 여기에서는 피해를 받은 자가 개인이 변호사를 사거나 또는 직접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그것을 보상해 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검사가, 민사사건은 일반인이. 어디에? 사법부에. 그래서 사법부도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가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사법부에서는 잘못이나 죄가 있음 유죄로 판단하겠죠? 반대로 무죄도 판결을 해요. 법률상의 죄가 돼서 범죄가 증명이 된 증거가 있을 땐 선고를 해요. 그래서 이게 판사님이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판사가 선고하는 거예요. 판사가 죄가 가볍고 무거움을 따져 형을 직접 정하는 일이 선고고, 선고를 유예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어리다거나 또는 이 사람이 없으면 뭐 그 가정에 먹고 살 수가 없다라든가 그런 어떤 그 생존권을 먼저 생각을 해서 선고를 미룰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징역 1년을 선고하려고 하는데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또는 내가 징역 몇 년 선고하는 걸 유예할게요. 대신 몇 년 동안 착하게 살아보세요. 착하게 안 살면 당신이 지었던 과거의 죄까지 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선고 유예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검사가 법원의 형사사건으로 기소, 지난 시간 앞에서 배웠죠. 그러나 그 범죄가 미비하거나 초범이어서 형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으로 판결을 미루는 절차. 이런 거예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여기까지 선고예요. 단, 선고일로부터 2년간 선고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착하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죄 판결은 이런 사건에 증거가 나오지 않거나 있을 때 무죄 판결을 해야 돼요. 형사사건일 경우에. 선생님 수업에서는 주로 그 문학 작품 속의 형사사건을만 다룰 거예요. 거짓말해서 사기를 쳤다든가 때렸거나 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 소설책에 나오면 그런 것만 따져볼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범죄 혐의자가 재판 중인 피고인은 범죄 혐의자, 밑줄 그어야겠네요. 재판 중인 피고인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무죄예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으나 법원에서 확정형, 징역 몇 년이라고 뭐죠 이걸? 선고 나오네. 선고라는 단어. 판사가 선고하기 전까지는 무죄예요.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겠죠.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그죠? 증거가 없는데 범죄인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재판 결과의 불복, 재판 결과의 불복. 이건 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급심에 지방법원은 중앙법원으로, 중앙법원은 대법원으로 이렇게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모두 상소라고 하고요. 이때 지방법원에 굴복하지 않고 중앙법원 2심 재판을 청구할 때는 항소, 대법원의 재판 3심을 청구할 때는 그것을 상고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법률적인 용어를 많이 알아봤는데요. 좀 더 자, 법률적인 요건을 여러분들이 10쪽, 11쪽 아니구나 8쪽, 9쪽, 10쪽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 11쪽 법조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조인을 신문이나 잡지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봐주시고 기본적인 흐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그 수사된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재판을 할지 하지 말을지를 결정하며 재판을 하고자 청구하는 것을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그때 기소장, 공소장을 어디다 내느냐? 법원에 냅니다. 그러면 저 범죄인은 법정에 서게 되면 형사사건인 경우엔 피고인이 되고 그 피고인은 변호인을 사죠. 그래서 검사가 원고가 되어서 죄값을 이만큼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변호사는 드러난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판사는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